인간은 사회적 인정을 욕망하는 존재이다. 입신양명, 공자일의 모든 유학자의 모토다. 높은 관직에 올라 출세를 해서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어차피 누구나 죽지만 그 명예와 이름은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유학자들의 확신이었던 셈이다. 이것은 다분히 사마천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주저 사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전이 문제가 된다. 한제국 초기까지 황제와 제후를 제외한 유명 인사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전이다. 그런데 열전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을 다루고 있다. 바로 백이열전이다. 이 부분에는 멸망한 왕조와의 의리를 지키느라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와 숙제의 전기가 다루어져 있다. 여기서 사마천은 공자의 논어를 인용하면서 두 사람을 극찬한다. 공자는 가는 길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사람은 제각기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공자는 북이라는 것이 만약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말을 모는 사람과 같은 천한 직업이라도 나는 그것을 하겠지만 만약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했고 추운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처럼 부귀를 중시하고 청렴한 사람은 이처럼 부귀를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의 명성이 칭송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던 것이다. 사기 백이열전에서. 마지막 공자의 말,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 명성이 칭송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구절은 논어 위령공 편에도 등장한다. 명성과 명예에 대한 유학자의 관심이 이처럼 분명하게 피력된 글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사마천은 열전의 첫 번째 장을 백이와 숙제에게 할애하면서 죽음으로 바꾼 그들의 기계를 기록하기까지 한다. 부귀와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명예로운 삶을 기록으로 남겨서 영원히 칭송받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마천이었다. 결국 사마천은 후대 지식인들에게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부귀나 생명 따위를 버려도 된다는 묘한 풍조를 만든 역사가였던 셈이다. 공자의 가르침과 아울러 사마천의 기록을 신뢰하면서 후대 유학자들은 죽음과 맞바꾸어 명예를 얻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까지 했었다. 조선 후기 유학자 최익현을 보라. 당시 실질적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 이항에 맞서 지부상소를 올렸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도끼를 놓고 상소를 올리는 것이니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자신의 목을 쳐달라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바로 이때 최익현의 머릿속에는 백이열전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죽더라도 역사는 자신을 기억하리라는 확신을 사마천에게서 받았을 것이고 동시에 군자는 목숨보다 명예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도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최익현의 속내를 환히 알고 있던 이항은 그를 죽이지 않는다. 최익현의 명성을 빛나게 해주는 악역을 맡는 것을 이항은 꺼렸던 것이다. 이항도 최익현처럼 백이열전의 자장에 포획된 인물이었던 셈이다. 어쨌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최익현은 인인이나 의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는 성공했다. 유학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서 인인이나 의인이란 사람은 공동체 혹은 타자 일반에게서 인정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유학이 지향했던 인간형이 기본적으로 호네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유학 전통이 강조하는 수양도 바로 이런 목적에서 출현했던 것이다.
그래서 유학사상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부여했던 주인은 주자어류에서 말했던 것이다. 홀로 고요히 앉아있을 때 아직 군주나 부모를 섬기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지만 자신은 전적으로 충성스런, 효성스런,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수양을 마치고 외부로 나오면 부모를 섬길 때 반드시 효성스럽고 군주를 섬길 때 반드시 충성스럽고 친구들과 교제할 때 반드시 믿음직스러운 것이 인위적인 노력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충성, 효성, 그리고 믿음, 공자에서부터 주의, 아니 조선시대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학자는 충성스럽다는, 효성스럽다는, 그리고 믿음직하다는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했던 것이다. 이미 맹자는 이런 인정 욕구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단정했던 적이 있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로움도 내가 원하는 것일 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해야 한다. 현자만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단지 현자만이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았을 뿐이다.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함부로 부르며 주면 길거리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이고 발로 차서 주면 거지도 받지 않을 것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본성적인 마음, 즉 사단 중 하나가 수호지심이다. 주위의 설명처럼 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오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미워함이다. 한마디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바로 수호지심이라는 것이다. 치열한 수행을 끝낸 현인이 바로 이 수호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고 당연히 타인이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수호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맹자는 설득력 있는 사례 한두 가지를 든다. 개를 부르듯이 어이 무능한 놈 이리 와 이것 좀 먹어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심지어 거지마저도 음식을 발로 차서 주면 수치스러워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거지나 일반 사람에게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수호지심을 기르면 누구나 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맹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보통 맹자와 대립된다는 순자도 인간의 본질이 인정 욕구에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순자는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지배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을 노골적으로 피력하기까지 한다. 의로움을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자에게는 영예가 있고 이익을 앞세우고 의로움을 뒤로하는 자는 치욕이 따른다. 영예를 갖는 자는 언제나 통달하지만 치욕을 당한 자는 언제나 곤궁하다. 통달한 자는 남을 통제하지만 곤궁한 자는 남에게 통제된다. 군자와 소인 혹은 대인과 소인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대한 윤리적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인은 커다란 사람이고 소인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사회적 분업론에는 커다란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끌고 지배해야 된다는 정치론이 전제되어 있다. 대인이 커다란 이유는 그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인이 작은 이유는 그가 공동체에 살면서도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인이 소인을, 그러니까 전체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테니 말이다. 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인가? 물론 공자나 맹자처럼 순자의 생각도 순진한 생각 혹은 이상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 현실은 강력한 무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인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순자는 일종의 유학 버전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 이제 인정투쟁이 시작된 셈이다. 누구라도 먼저 의로움을 앞세우고 이로움을 뒤로하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만일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는 영예를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정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즉 대다수 소인들을 지배할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대인과 소인의 관계는 뒤집어질 여지는 남게 된다. 지배자가 되었을 때 대인은 공동체 전체를 사유할 수도 있다. 당연히 피지배자들은 진심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피지배자들 중 누군가 의로움을 앞세우는 인정투쟁에 성공한다면 그가 이제는 대인이 될 것이고 전체 공동체 성원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순자, 나아가 유학자 일반이 공유했던 대인과 소인의 변증법 혹은 대인과 소인 사이의 인정투쟁의 전모였던 셈이다.